그 제목이 이거 가족의 무게는 날 괴물로 만들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정말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시골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좌절과 분노를 못 이기시고 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돈도 없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니까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부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로 결국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집에서 태어났을까?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뭐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을까? 막 이런 자격지심이 어린 시절부터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게 됐고 이제 중학교 때는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하고 막 폭주족하고 가출하고 진짜요? 네, 결국은 제가 중학교를 퇴학을 당했고 이제 1년 늦게 검정고시를 거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남들보다 1년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꿈을 찾게 되면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 이렇게 늘 반대를 하시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소각장에 가서 이렇게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 와서 그걸 지워서 아침에 1시간씩 지워서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혼자 2년을 독학을 한 끝에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야, 그 와중에 골든벨도. 네, 근데 이제 골든벨 울렸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붙었는데 이제 입학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골든벨 프로그램을 제가 정말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출연했다. 그 덕분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갈 사람은 가는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나서 막노동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다치거나 허리 디스크로 누워 계실 때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병원비로 계속 이제 빚이 생기니까 저의 대학 시절은 정말 끊임없는 알바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외는 기본으로 늘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알바들까지 이제 한 대학교 때 한 30가지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 취업 사이트에 아침마다 들어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백화점에서 일할 때도 있고 은행 가서 일할 때도 있고 무슨 부동산 아파트 청약도 제가 받아봤고 속기사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리서치 회사 자담회도 가고 정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저의 앞가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되지 또 동생 학비도 돼야 되지 또 막 가족들이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치고 결국은 다들 남는 건 빚밖에 없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가난의 굴레를 내가 끊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이제 연봉이 세다는 금융회사를 지원한 끝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딱 들어갔는데 입사하자마자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누가요? 제가. 근데 이제 암에 걸렸었다고요? 근데 천만 다행히도 이게 암 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굉장히 그간에 너무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족의 무게가 덜어지지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천만 다행히 뭐 워낙에 조기 발견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잘 이제 완치가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몇 달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10년이 지나도 뭔가 우리 가족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영국으로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몸이 힘들고 해서 아예 번역 회사를 차려서 다른 번역가들을 이렇게 외주를 줘가면서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번역 회사를 운영을 동시에 한 끝에 30살에 부모님 빚을 다 갚고 집을 사들일 수가 있었죠. 말도 안 돼. 나 박수 쳐야 돼. 그게 가능해요? 아니, 무슨 30살에 그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집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돈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넋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또 다시 저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가 강연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0회를 하고 책을 2권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워크숍을 수십 회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고 뭐 어플도 하나 만들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때는 뭔가에 씌였던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말 일을 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이게 너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번아웃 증후군이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부여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은 저한테 노후 대책 마련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좀 벼랑 끝까지 몰았던 게 아닌가.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가족에 대한 이게 제가 1인분의 삶이 아니고 거의 6인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그릇은 원래 요만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는 훨씬 더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하면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네.